요즘 피부과 시술 정말 너무 많죠? 뭐가 뭔지 또 나한테 맞는 건 대체 뭔지 진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5년 경력의 피부과 상담 실장님이 싹 다 털어놓은 그야말로 내부자 정보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위한 똑똑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누구나 좋은 피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흠만 먹고 돈 썼는데 효과는 없고 심지어 피부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리가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기 피부를 오히려 망치는 시술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실장님의 이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이분의 목표는 딱 하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거. 전문가의 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제 똑똑한 결정을 내려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써마지, 울세라,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하고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강력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술들이에요. 우선 제일 유명한 요 두 가지, 써마지랑 울세라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써마지는 고주파 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걸로 콜라겐을 만드는 거죠. 반면에 울세라는 초음파를 써서 피부보다 더 깊은 층을 꽉 조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략하는 지점이나 방식이 아예 다른 거죠. 여기서 실장님이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너무 젊을 때부터 강력한 레이저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이 약에 내성 생기는 것처럼 피부도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어지간한 걸로는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럼 더 센 걸 찾아야 하고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열을 쓰는 레이저는 여드름 피부한테는 정말 최악일 수 있대요. 실제로 약 먹고 겨우 가라앉혔던 여드름이 리프팅 레이저 한 번 받고 다시 확 뒤집어진 손님도 있었답니다. 이 얘기는 듣고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피부가 원래 좀 얇고 하얀 분이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온갖 리프팅 레이저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피부 속은 계속된 열 자극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 정작 피부 겉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오히려 더 축 처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자, 리프팅 얘기는 이쯤 하고 다음 주제, 토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닝,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뭔가 피부톤 밝혀주는 비교적 가벼운 시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토닝이라는 한 단어 안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료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편은요, 진짜 휴대폰에 꼭 캡처해두세요. 실장님이 직접 정리해준 피부 고민별 맞춤 토닝 치트 시트입니다. 그냥 토닝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피부는 전체적으로 좀 칙칙하니까 피코 토닝이 좋겠구나. 이 짙은 잡티는 엔디약으로 없애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돈 쓴 만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토닝 받기 최악의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름이래요. 왜냐면 여름에 토닝 받는 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들여서 색소 옅게 만들어 놨는데 뜨거운 여름 햇볕에 휴가 한번 다녀오면 도로 아미타불, 그냥 원상복귀 된다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시겠죠? 이건 아마 병원에선 잘 얘기 안 해줄걸요. 토닝이 피부를 직접 깎아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열을 주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나게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장님 본인도 경험했대요. 어느 날부턴가 피부가 막 건조하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고 햇빛만 조금 쬐어도 확 붉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시술 횟수를 확 줄이고 홈케어에만 집중했다고 해요. 피부가 얇아진 게 아니라 초예민해진 거였던 거죠. 자, 다음은 보톡스입니다.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추천하는 시술이 바로 이 보톡스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부위만큼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아주 치명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각턱 보톡스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보톡스로 턱 근육을 이완시켜서 갸름한 효과를 보죠. 근데 이걸 10년, 20년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쓰게 된 근육은 당연히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근육이 든든하게 받쳐주던 피부가 지지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중력에 따라 그대로 축 처져서 오히려 턱 라인에 불독살이 생기는 거죠.
갸름해지려고 맞았는데 결국엔 턱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좀 더 강력한 시술로 가볼까요? 바로 풀악셀입니다. 보통 깊은 여드름 흉터나 심한 모공처럼 피부 요철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레이저죠. 이건 진짜 효과 하나는 확실하대요. 하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위험과 노력이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술입니다. 풀악셀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피부를 아예 깎아내는 아주 강력한 박피성 레이저가 있고요. 피부 표면은 놔두고 속만 자극하는 비박피성 레이저가 있습니다. 당연히 깊은 흉터에는 피부를 깎아내는 박피성이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피부가 받는 데미지나 회복 과정의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한 홈케어를 약속할 수 없다면 이 시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와, 정말 강력한 경고죠? 시술 후에 재생관리, 진정관리에 정말 내 모든 걸 갈아넣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피성 풀악셀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째, 내 피부 바탕이 지금 튼튼한가? 둘째, 시술 후에 햇빛, 열, 땀을 완벽하게 피하면서 오직 재생관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정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시술을 받든 그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바로 누가 하느냐, 시술자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병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광고? 후기? 아니요. 실장님이 말하는 단 하나의 최고의 방법은요, 바로 믿을 만한 지인의 소개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인이 아니라 직접 시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의 추천.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금손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과 전문의 타이틀만 보잖아요. 근데 실장님 말은 진짜 실력이 꼭 그 자격증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한 가지 장비, 한 가지 시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시술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건강한 피부 바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시술은요, 이미 건강하게 준비된 피부 위에서 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시술 받으려고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술, 저 시술, 끝없이 시술을 전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시술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받는 도구일 뿐 최종 목표는 진짜 건강한 내 피부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시술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유행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바로 나한테 꼭 맞는 시술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피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 피부가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